칠사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그죠? 칠사남북 공동성명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유신체제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죠? 유신체제라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긴급조치.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통일, 주체, 국민회의. 통일, 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한다는 거. 간선제.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유신체제 했을 때 이제 석유파동. 그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유신체제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자, 이러한 것을 진행을 하다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여기 이제 유신체제를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층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10월 26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6일에 사망하고 이를 수습한 사람이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었죠. 전두환. 아, 참, 이거부터 하고 가야겠다. 그 다음에 부마항쟁. 부마항쟁 다음에 12.6 사건. 12.6 사건. 그리고 이걸 수습한 사람이 누구? 전두환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박정희를 암살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로 갔어야 되는데 국방부로 갑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김재규를 수상하게 본 누구? 전두환이 이제 김재규를 체포하게 되죠. 체포. 그래서 이 전두환은 이 김재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반대 성향을 띠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엮어서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자 이 전두환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때 당시 임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최규하 임시 대통령이었어요. 최규하 임시 대통령. 이 사람이 11대 대통령인데 10대 대통령이죠. 임시 대통령을 하고 있던 최규하가 이 전두환을 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전두환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라는 사람이 이 전두환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자신과 동기였던 이제 후배죠. 한기 후배였던 노태우와 같이 손을 잡고 정승화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12 사건이라고 합니다. 12.12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신군부 쿠데타라고 하는데 신군부 쿠데타. 그래서 이 12.12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군부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계엄령이라는 게 뭐냐면 걔한테 엄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엄령이라는 거는 국가 비상령을 얘기하는데 이 계엄령을 이때 당시에 그 전두환이 계엄령을 계속 연장하고 있었어요. 왜 연장을 하고 있냐면 연장을 하면서 학생들의 시위도 견제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계엄령의 해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 학생들과 계엄령 해지, 그다음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끼리 모여갖고 서울에 모여서 서울의 봄이라는 것을 이제 서울에 한 2만 5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전국에 포함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를 이룩하게 해주세요. 계엄령을 풀어주세요. 대통령 직선제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군부가 이걸 진압을 합니다. 서울의 봄을. 전국에서 이제 서울에 온 대학생들을 모두 진압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때 당시 대학생들이 전국에 흩어지는데,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전국에 흩어졌는데 이 학생들의 지도부까지 다 걸리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다음에 이날 맞춰서 같이 시위를 해요 이랬는데 그 지도부들이 다 걸려요. 대학교에 있는 총학생회부터 해서 다 걸렸어. 근데 유일하게 안 걸린 대학이 딱 2개가 있었는데 그 전라도에 있는 조선대랑
전남대가 이 그 신군부에 안 걸렸던 거야. 그래서 이 학생들이 광주에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파병되는데 이 군인들이 강압적으로 진압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가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민들이 가세하자 이제 이 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전두환이 난 전두환이 총을 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두환이 총을 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전두환이 총을 쏘자 이제 광주 시민들이 분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전두환 대통령 물러나세요가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물러나세요가 아니고 전두환 장군 물러나라예요. 전두환 장군. 이때는 장군 때예요. 대통령은 최규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결국 탱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결국은 실패가 되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광주 민주화는 결국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그냥 피만 흘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주 민주화의 의미는 내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두환이 이 광주 민주화 때문에 장기 집권을 못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본인은 다른 대통령하고 달라. 나는 한 번에 7년 하겠어. 그래서 7년 하잖아요. 한 번에 7년. 그다음 두 번째, 이 광주 민주화 때 이제 돌아가신 그 광주 때 사람들을 죽였던 과정을 이제 녹화하고 영상물로 된 것이 대학교에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6월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6월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고 이 광주 민주화를 끝으로 이제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요 순서 12.12 사건, 서울의 봄,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진생도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자,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다 277조. 자,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다 10월 26일 사태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거 간선제입니다. 간선제. 12.12 사태, 10월 26일 사태의 수사 책임을 맡은 국군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소장과 구사단장, 뭐 모르는 학생들은 안 적어도 되는데 굳이 얘기하면 구사단장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서울 수방사 쪽이에요. 그래서 수도 지역을 지키던 노태우 소장 그리고 보안사령부 등 육사 11기생을 주축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국방부를 장악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신군부 장악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가 이제 공범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김재규랑. 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했던 사람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서울의 봄. 1980년 5월 15일 전국 대학생이 이제 민주화 항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국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이걸 탱크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광주 민주화 운동, 다른 말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하자 너무 과잉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하고 시민들이 참여했다가 요거 금난로라는 데에서 군인들이 발포를 합니다. 발포. 총을 쏘죠. 그래서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무기를 탈취하여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였으며 광주는 시민군이 장악하였다. 광주는 자율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진압이 되는데 결과 전두환 정권은 시작하기 전에 민심을 잃고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우리를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미국이 전두환 정부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국가 보위 비상대책회의.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 요건 시험에 나온다.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란 건 뭐냐면은 정치 깡패, 그다음에 뭐 흉악범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가지고 어디다 가둬놓고 엄청나게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규화가 하야하게 된다.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다.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7년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두 번이에요? 이거 왜 두 번인지 얘기해 줄게. 이 사람이 최규하 대통령이 한 번 하다가 물러났잖아. 그럼 누가 임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임시로 이 사람이 한 거야. 그리고 12대는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나선 거고. 권력 장악. 최규하가 권력을 장악했고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11대 대통령 선출됐다. 옆에 밑에다 적어봅시다. 간선제.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팔차기원 별표. 보시면 나온다. 팔차기원 밑에다 보면 뭐라고 되냐면 대통령 7년 단임제.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의 대응책, 강원 양면책.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운 정책을 쓰는데 승질나면 이제 뭐 가차없다 이 말이겠죠. 권력 기반은 하나에, 하나 옆에다 뭐라고 적냐면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 그럼 진쌤도 하나 물어볼게요.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것은 이 모임이 언제부터 있었냐? 전두환 때 나온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 나온 단체예요. 그래서 이때 유경수 여사가 이 단체 좀 경계하고 막 그랬었지. 자, 그래서 여기가 주로 육사 출신들. 그다음에 언론을 통폐합하고 삼천교육대가 중요하다 했죠. 그다음에 컬러 TV가 방송되고 그다음에 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당선되었다. 이것도 이제 7년이니까.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자율화시켜주고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졸업 정원제. 이거 한번 봅시다. 졸업 정원제라는 게 뭐냐면 졸업 정원제라는 게 입학을 하면 그 옛날에는 딱 졸업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졸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졸업 정원제 실시. 그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 요건 시험에 잘 나오고 요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지. 프로야구 개막. 그다음에 전두환의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S 정책. 음. 섹스, 스포츠, 스크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남자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섹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야한 영화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스포츠는 이때 당시 K리그, 뭐 프로야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15번 별표. KBS 이산가족 상봉.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뭐야 황정민 씨가 연기하죠.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제일 긴 방송 시간일 걸. 내가 알기로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까지 했을 거야 방송을. 근데 이 방송을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5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방송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제가 흥남에서 오빠 잃어버렸어요.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옆에 가가지고 저희 오빠는 전라도에서 잃어버렸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면 오빠 하고 이제 끌어안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이 미얀마라는 데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독재 정치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이 아마 독재를 배우러 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간 건 좋은데
가가지고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때 살았어요. 테러가 안 일어났어. 우리 장관들은 약속 시간 정확히 갔다가 이때 폭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죠. 그다음 이때 당시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요거 두 개 시험 나온다. 진사인데 요거 시험 나와요. 국회의원 선거는 시험이 안 나오겠다. 요건 시험이 나온다. 음.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대통령 직선제. 내 얼굴밖에 안 보여요. 요거 줄 거세요. 진사님 요거 줄 거고 계실 동안 저 잠시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한번 하고 올게요. 너무 잠이 와서. 응? 자, 그 다음에 음, 요거 최저임금제 도입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26번. 음. 평화의 댐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듣기 마세요. 북한이 이때 당시에 금강산에 댐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 댐이 폭파되면 한강에 있는 아파트하고 상가가 뭐 3분의 1씩 다 잠긴다 해가지고 우리도 댐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 댐을 만들었는데 혹시 이 댐을 무슨 돈으로 만드는지 아시는 분? 이때 국민 성금 갖고 만들었어요. 이 돈을 지금 들고 나른 거잖아.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별표. 매우 중요합니다. 자, 6월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을 하고 다시 한번 그 헌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6월 민주화 운동은 첫 번째가 이 박종철 고문 사건 일단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일단 시대적 상황적으로 보면 일단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계속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시위는 여전히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 시위가 계속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두환 정부가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어요. 유치. 그러니까 유치했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한 건 자기 때 올림픽을 열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처음으로 열리는 걸 이제 유치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민주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시위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고문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 박종철 고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부검도 확인해 보지 않고 아들을 이제 화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던 당시 검사였던 이 하정우 씨가 이 역할을 했죠. 김한 검사가 이거를 이제 언론에 뿌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박종철 고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공문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이제 전국 커지려고 하자 이제 전두환이 이제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호원 조치, 호헌 이제 헌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때
내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 헌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불난집에 휘발유 부은 건데 이제 본인이 내가 대통령이면은 이제 사죄를 하고 이거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전두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직선제를 자기는 개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시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강화되면서 이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 과정에서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시위라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한열 사망 사건. 이 체류탄에 머리를 맞게 돼요. 그 영화 1987에 보면 이거 강동원 씨가 이 역할을 하시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오빠가 민주화 운동 하자고 하면 자기는 할 것 같다고. 하고 내가 그럼 성윤이 오빠가 하자면 너 할 거냐고 하니까 성윤이 오빠는 민주화 운동 안 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사망을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 나왔던 대학생들이 지금의 그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다 그 뭐 조국 같은 조국하고 동기였던 분들이죠. 다. 그리고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주화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이때 당시 직장인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좀 치사한데 전두환이 본인이 이제 헌법을 바꾸겠다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다음 6.29 선언을 하게 되는데 6.29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여당의 대표자였던 노태우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대통령 선거를 간선에서 직선으로 옮기겠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바로 6.29 선언이에요. 그래서 노태우의 별명이 바보 노태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두환이 시킨 대로만 한다 해서 바보 노태우예요. 바보 노태우.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헌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헌법 정리. 뒤에도 있긴 하지만 그냥 내가 적어볼게요. 자, 1차 개헌. 1차 개헌은 다른 말로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편한 거고 이거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6.25 전쟁 중에 한 거죠. 그 다음에 2차 개헌. 2차 개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4.4 5.입 사건. 4.4 5.입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수점을 올린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초대 대통령은 연임에 제한이 없다. 이게 2차 개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차 개헌.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영향이죠. 4.19 혁명의 영향이고 이거 허정의 과도정부 때 만든 거죠. 허정의 과도정부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각 책임제. 그래서 양원제를 실시한다 했죠. 양원제.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 요거. 민의원, 참의원. 요거. 우리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차 개헌. 4차 개헌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오지만 3.15 부정선거자 재조사. 3.15 부정선거자 조사하는 거. 선거자 처분하는 거. 그 다음에 5차 개헌은 5차 개헌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까 내각 책임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6차 개헌. 6차 개헌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2번 하려니까 너무 짧아. 그래서 삼성 개헌이라 하죠. 6차를 삼성 개헌. 대통령 3번 하는 거. 그다음에 7차 개헌을 이제 유신헌법이죠. 유신. 그다음에 8차 개헌을 8차 개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두환 때인데 8차 개헌은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7년에 한 번 한다고. 그 대신 직선이 아니고 간선. 그다음에 9차 개헌. 9차 개헌이 이제 방금 했던 거죠. 9차 개헌 첫 번째, 대통령 간선을 직선으로 고친다.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5년에 한 번으로 한다. 5년에 1년 단임제. 그 다음에 헌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환 할 때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요거 삼저호황.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저달러 저유가. 그러니까 기름값도 싸고 돈 빌리면 이자도 싸고 달러도 싸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투자하기가 쉬워지는 거지.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다른 나라에 투자하기가 쉬워지니까 우리나라에 이때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가 될 때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거품일 때 우리가 오히려 이 거품을 잘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거품이 걷어지자 이제 IMF가 터지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뭐라고 광고했냐면 당군 이래 최대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얘기하면